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피곤해요. 근데 화장 지우기 전에 아까워가지고 잠깐 들어왔어요. 이제 끝나고 왔어요. 집이에요. 한 1시간 전에 끝난 거죠. 1시간? 한 30분 전? 아무튼 어제 아킬 총막 옷이요? 고구마 색깔 아닌데? 노란색인데? 노란색이야, 노란색. 아니, 촬영하니까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카메라가 너무 워낙 좋잖아요. 약간 겨자색이지, 약간. 피부가 너무 적나라해서 저 진짜 피부과를 또 다녀볼까봐요,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들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원래 진짜 안 이랬는데 저 진짜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피부가 좋았거든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끼 총막을 못 왔어요. 아쉽다. 어떻게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장을 안 해야 돼요? 하긴 제가 작품을 지금은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기 때문에 이게 별로 제가 뭐 가까이 안 가고 있잖아요. 카메라 앞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땀을 흘리면 안 좋구나. 그럼 저는 앞으로 무대를 안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겠네요. 아니, 클렌징 꼼꼼히 하라 해서 저 클렌징도 진짜 꼼꼼히 하거든요. 그 정말 제가 클렌징 오일도 써봤다가 크림도 써봤다가 이제 워터도 썼다가 막 이래저래 쓰고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 진짜 작품을 많이 하기 전에는 피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작품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제가 아까 성기한테 아까란다. 어제 성기한테 제가 막 연락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아까 성기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공연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피부에 맞는 스킨. 아니면 제가 갑상선이 사실 이제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피부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 진짜 다 부러워하고, 하물며 저 세자전 지금 분장해주고 있는 분장쌤이 친한 누나인데, 그 누나가 저 마르틴 루터 할 때 친했던 누나인데, 제가 B클래스 초연이랑 마르틴 루터 막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그때는 피부 좋았어요. 그런가 보다. 아무튼 뭐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공연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됐다 하고 마음 놓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커튼골데이나 이럴 때는 사실 보정을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보정을 빡세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촬영하니까 진짜 여러분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저 이렇게 제가
평생 살면서 정말 피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아, 이렇게까지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진짜 피부과도 다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한 피부과 원장님이 계셨어가지고, 막 협찬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가고 막 그랬어요. 피부 안 좋아도. 근데 이제는 다닐 겁니다, 여러분. 다녀야겠어요. 제 돈을 내서라도 다니겠습니다. 저 피부 미남이 될 거예요. 근데 피부과 가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좋은 피부과 있어요? 추천할 만한 피부과? 아, 저는 갑상선 항진증이어가지고 해조류가 안 좋아요, 저한테는. 아니, 근데 정말, 근데 촬영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다녀야겠어요, 진짜. 여기서 더 이뻐질 게 있을까요, 여러분? 순한 걸로 1일 1팩. 1일 1팩 좋다. 1팩을 자주 하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나? 순한 걸로? 순한 걸로 1일 1팩? 음, 여러분들 봐봐요. 저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개가 있다? 보이죠? 나 보조개 있다. 보여요? 음, 아, 사람마다 또 팩을 자주 해서 안 좋은 것도 있구나. 보조개. 아, 시트에 있는 환경으로만 안 좋대요. 아, 가족들이요? 있는지 모르겠네. 저도 근데 원래 이렇게 있자, 저 원래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있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 쌍꺼풀도 이제 여러 줄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다면 제가 한번 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전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나이 드는 게 막 싫지 않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제가 나이가 드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연민의 감정이 다가올까 고민을 해보니 아마 그게 건강 때문인 것 같아요. 건강. 어성초팩, 어성초팩, 어성초팩. 오케이. 써볼게요. 짱 좋아요. 그게 그렇게? 어성초팩. 오케이. 메모. 어성초팩. 메모. 하긴 배우님도 이제 23살이니까. 아닌데요? 저 13살인데요, 13살? 어성초팩. 오케이. 어성초팩을 한번 써볼게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팩. 아니요? 왜 저장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장 안 할 건데요? 어성초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다가 어성초팩이라고 하고 쿠팡에서 사면 되는 거죠? 로켓 배송. 원래 어성초 가루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성초 가루 먹는. 히알루론산. 종류가 여러 개다. 저장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막 녹화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장할까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지. 아니, 저장해놓으면 이걸 저장한 걸 매번 들어와서 보세요? 배우님 왼쪽 눈 감으면서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지? 왼쪽 눈 감으면서 오른쪽 볼? 이거 안 된다고? 되는데? 무슨 말이지? 왼쪽 눈 감으면서 오른쪽 볼 찌른다. 되는데요? 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장할게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너무 서운함이 묻어나지, 네네네, 이렇게 쓰셔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아, 올리브영에 판다. 오케이,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파는 어성초팩. 되는데요? 이쪽 된대요. 아, 뭐야, 낚은 거예요, 설마? 낚시한 거예요? 아, 진짜. 진짜, 뭐야. 왜 저 갖고 놀아요? 참, 어이없네, 진짜. 윙크하면 되지, 그냥. 아비브 어성초팩. 오케이. 아비브를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성초팩은 외우겠습니다. 아, 제가 뭐 또 쓰죠. 띠리리, 띠리리리. 양입니다, 양. 근데 종이가 없네. 아비브 어성초팩 꼭 사기. 어성초. 짱 귀엽죠? 양이에요, 양. 저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뚜르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두두 두두두 두둔 두둔 두두두두둔. 음하 무섭다. 어우, 무서워. 이거는 막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이거? 제가 옛날에 다이어리를 진짜 많이 써가지고, 요즘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써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펜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뜨든! 이쁘죠? 또 뭐가 있지? 뚜루루. 응? 응? 이쁘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뭘 소개해 주면 좋을까?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지압이 되는 그 지압 그 뭐지? 슬리퍼 샀거든요. 거기에 딸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지압점을 찾아서 이렇게 막 눌러주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안 좋은 부위를 눌렀을 때 엄청 아픈 부위가 있대요. 그럼 거기를 주의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몸이 나아요. 띠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저 이쁜 거 되게 많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소개해 줄까요? 다시? 우리 스투키 잘 크고 있지롱. 잘 크고 있지요. 이쁘죠? 그리고 우리 파키라 잘 크고 있지요. 뭐야? 잘 크고 있지요. 뚜루루 선인장 잘 크고 있지요. 여기 조개 껍질도 있지요. 빛 봤어요? 왜 빛 안 봐? 빛 봤어. 빛 봤는데? 아, 나 바나나 페이톡 잃어버린 것 같아. 바나나 페이톡 없어졌어. 아, 바나나 페이톡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나 못 찾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 서랍에 이게 있습니다. 양지원 발렌티노. 엄청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이세요? 와우. 아, 타락전사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여러분들은, 어, 해외에 살고 있었어요? 해외 어디?
물에 비친나? 음. 아, 양지터부터 봤어요? 음. 이번에 그 콘서트 했을 때 오랜만에 그날이 찾아와서 부르니까 되게 노래 좋더라고요, 진짜. 예, 목은 괜찮고요. 장염이 낫긴 나았는데 뭔가 그때 이후로 살이 확 빠지고 살이 다시 안 쪄요. 막 잘 먹는데도 안 찌고 몸이 약간 기력이 좀 딸리는 느낌? 근데 뭐 또 잘 먹다 보면 괜찮겠죠. 양수연 얼마 전에 그 은석이 형이랑도 연락했었는데 제가 초연 때 진짜 제가 원래 교회만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욕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원래 제가 막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욕을 이렇게 막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초연 때 진짜 그 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 원석이가 보러 왔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욕을 연습했는지 정말 그 배우를 못 구해서 동네에 있을 법한 그 불량스러운 친구분들을 노래를 좀 하는 불량스러운 친구를 섭외해서 무대에 세웠다고 생각했었대요, 원석이가.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때 했잖아요. 그 원석이도 그때 원석이도. 응. 지금은 또 안 써서 아마 잘 못할 거 또 못할 거야 아마. 이게 자꾸 서버를 해야지 또 잘 하는데 이게 잘 안 쓰니까 평상시에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살면서 막 누가 저도 대학로에서 양지원 소문만 들었지 직접 뵌 지는 얼마 안 됐. 음. 네. 이거 디디디디디디디 이거요? 이거 진짜 이것도 할 때 진짜 좀 그랬었죠, 사실. 이종민 선배 누구시지? 소리만 키고 보신다는데 제가 이거 했어요. 어떡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못 키고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저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게 사실은 약간 컴플렉스였거든요, 옛날에는요. 왜냐면 제가 105 사이즈를 입어야지 맞아요, 옷이. 어. 제가 어깨가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좀 자랑거리가 됐지만, 옛날에는 이게 약간, 어깨 넓고 이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엔 오버핏이나 이런 게 잘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자꾸 큰 치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은 막 90으로 입어야 되는데, 어깨는 105로 입어야 돼. 막 이렇게. 아, 진짜. 제가 105 입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막 20살 이때만 해도 되게 딱 달라붙는 거 입고 막 이런 거 되게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과거 사진 공개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깨 깡패 하니까 갑자기 제가 어깨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 자랑한 거 아니야, 진짜.
맞아요, 진짜. 저 20살 때 진짜 슬림핏이 유행해서 그때는 바지도 완전 스키니고 이 위에도 티를 입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00사이즈 입는 사람인데 95사이즈 입고 막 이랬었다니까 진짜로 진짜. 절 믿어주세요. 음, 음, 음. 맞아, 맞아. 제가 진짜 옷을 너무 못 입어가지고 사실 저 옷을 진짜 못 입어요, 제가. 저는 인정합니다. 누가 놀려도 저는 인정해요. 옷을 못 입는다. 저 진짜 못 입어요. 진짜 못 입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이쁜 옷들을 잘 많이 입혀주셔가지고 그냥 주신 것만 잘 입고 다니는 거지 저 진짜 진짜 못 입어요. 전 정말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짜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 진짜. 아, 근데 진짜요, 진짜. 이건 진짜 진심. 정말. 저 옛날에는 계속 너무 심해가지고 옛날에 막 뭐 미남 선발대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 그 당시 대표님이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 작품을 또 좋아해 주시던 또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수였지만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공연 끝나고 나오면은 항상 사진 찍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리닝에 사실 지금도 뭐 거의 추리닝 입고 다니죠. 추리닝 입고 다니는데 지금은 추리닝을 입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주시는 이쁜 옷들을 그래도 위에 걸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거지. 예전에는 정말 위에까지 다 추리닝 입고 다니고 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표님이 보다 못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 되게 그런 게 있었죠. 네네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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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기 잘하셨습니다. 저 그때 수영복 팬티만 입고 나오고 그때가 진짜 피부가 되게 좋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피부가 원래 엄청 하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별명이 막 뭐 두부 뭐 이런 거였죠. 두부, 지우개, 네,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 아, 그 제가 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그 사랑을 비롯하고 원작 버전이 있어요. 원작 버전. 그 최기섭 선생님이신가요? 정확히 제가 성함을 모르겠지만 그 작곡가님이랑 그 작가 원작 오리지널 사랑을 비롯하고 20주년 때 유니플렉스 이관에서 원래 20주년 기념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팀, 2차 팀, 3차 팀 해가지고 3차 팀은 나눠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랑을 비롯하고가 너무 유명한 작품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다. 20년 동안 장수한 작품이다. 이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극장의 명성황후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다 20주년 막 이렇게 되게 오래 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처럼 서극장에는 약간 사랑을 비롯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디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촌에서 제가 아마 그 카페를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있었나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막 그런 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처음부터 봐서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정말. 예. 그때 참 민폐지만 아무튼 그때 너무 기뻐서 진짜
같이 친구랑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메르스 때문에 1차까지만 올라가고, 2차, 제가 2차 팀이었는데, 공연 한 뭐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못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엎었었죠. 그런, 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 예, 진짜. 근데 저는 사실 그 옛날에 고생했던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하고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렇죠. 요즘이랑 좀 비슷하죠, 사실은. 요즘이 더 심하죠, 사실은. 그때, 그 당시 메르스 때보다도 요즘이 훨씬 심하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어, 그때 지금 여러분 중에서 좀 힘들고 고난의 시절을 겪고 계시다면, 좀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것도 충분히 즐기시되, 좀 더 발전적인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왜냐면 나중에 그게 되게 진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과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물론 지금도 뭐, 그냥 개인적인 만족으로 풍족하게 살고 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행복하고, 훨씬 풍성하게 살고 있죠. 예, 음. 그때가 그리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순수한 마음, 어떤 순수한 마음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순수했던 그 마음들,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 물론 또 그 순수한 마음을 또 이용하는 또 나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어느 정도로 고생했냐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하지 않았어요? 돈 못 받은 공연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진짜, 저는 이제 얼마나 이게,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 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예. 아니, 별의별 일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저만 겪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를 막 신세한탄하면서 욕만 하고 있으면, 사실 또 그게, 오히려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본인 스스로한테 더 좋지 않을까. 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믿는 신앙이랑도 좀 가까운 지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비클래스라는 공연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그 작품의 의미가 저는 그래도 괜찮다. 그대로 괜찮다. 이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많이 됐었죠, 사실은. 음. 네네. 네. 비클래스가 그래서 좀, 네, 저한테 되게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혹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희망이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달려 앞을 보고 빛을 향해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네.
에이, 어떻게 제가 희망이 돼요, 여러분. 저는 희망이 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B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게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또 처음부터 딱 잘 만들어진 대본과 음악과 어떤 이런 좀 하여튼 되게 저한테는 좀 처음으로 좀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워낙 다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특히 이림이 형도 친하게 지냈고 했었는데 이림이 형이랑 연기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B클래스만의 그 작품마다 약간 냄새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B클래스만의 냄새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니, 저한테 너무 고마운 작품이에요. 그 여우리 감독님도 정말 고마운 분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쇼보트라는 작품을 할 때, 사실, 그게 이제 약간 그 중고등학교 대관 공연을 위주로 하던 공연이었어요. 어디지? 성균관대에서 했었거든요. 새천년, 아니다. 100주년 기념관인가? 하여튼 뭐 거기, 예,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준비하는데, 사실 그 작품이 이제 돈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걸 하시던 분이. 근데 이제 저는 모르고. 그 당시에 또 그 순수하고 그 뭔가 무대에 막 쓰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사실 작품 하나도 막 1년에 못 할 때니까 얼마나 그걸 알면서도 이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어요. 했는데 뭐 결국은 돈은 못 받았지만, 네. 근데 그게 참 봐봐요, 여러분. 참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 작품 할 때 그래서 진짜 중간에 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배우도 마찬가지고 스텝도 마찬가지고 막 다. 근데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뭐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냥 뭐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일단 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그리고 뭐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네, 하여튼 하여튼 어떻게든 주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거의 원캐로 그 공연이 하루에 많을 때 막 4번씩 했거든요. 하루에 4번, 3번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좀 공연을 엄청 했죠. 혹사를 당했어요. 원캐로. 왜냐면 저 트리플 더블 했던 사람 다 나갔고, 저 안 하면 공연 쓴다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막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게 그 당시에 음악 감독님이 4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출 작가도 계속 바뀌어서 정말 계속 바뀌는데 그 와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음악 감독이 여우리 감독님이에요. 근데 여우리 감독님 그때 저 노래 듣고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B클래스라는 공연을 하는데 너를 꼭 추천해서 오디션을 보고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연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일단 그래서 참 그러니까 사실 여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진짜 고마운 분이죠. 저를 이렇게 딱 발탁해 주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대학로 메인 대학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여튼 대학로라고 칭해지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대학로긴 하지만 저기 위에 있고 하여튼 대학로 이렇게 몰려 있는
그곳에서 공연을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음, 진짜 신기하죠. 진짜 정말 그 당시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배우들도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예,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그때는 원래 환희로 오디션을 봤죠. 환희, 피아노. 그,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욕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어, 여우리 감독님 원래 곡 쓸 때 이제 제 음색을 듣고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수연이를 시키고 싶어 했고, 이나영은 환희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막 재즈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막 가서 피아노 치고, 대사도 읽어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환이랑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제가 연기를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때 못해가지고 왜 연기를 이렇게 막 해본 적 없어요. 맨날 노래만 저는 불렀었던 사람. 여러분 곧 저기요 끝난대요. 배터리. 아무튼 원래 환희로 봤었어요. 원래 환희로. 그래서 환희를 이제 시키려고 했는데 이나영이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노래 한번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불렀는데 갑자기 이나영이 아, 이거 무조건 수연이 해야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더니 연기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기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욕했는데 욕을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다영 그때 막 만들어준다 해서 이다영도 하고 뭐 하여튼 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수연이를 하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예. 예. 그러고 진짜 신기한 게 그러다가 비클래스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퇴근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 저도 참 그 시절이 정말 생각도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래서 퇴근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분, 두 분 계시더니 이제 뭐 갑자기 점점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르틴 루터 그 PD 분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사인을 하고 있지? 해서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침 기독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꼭 같이 하고 싶은데 해서 그래서 루터를 하게 됐고, 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예, 음. 길거리 캐스팅이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 예. 이제 막 제 뒷조사를 한 거죠. 예.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이분 루터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터를 하게 됐습니다. 됐고. 사실 진짜 이번에도 저는 루터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작품이 들어와도 루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번에 아킬레스랑 세자전을 두 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루터를 이번에 할 수 없더라고요. 네, 수현이가 루터를 이어줬고 또 루터에서 규원이 형을 만나서 최후 진술로 이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퇴근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제작자 분들이 이렇게 와서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막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 기억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참 저는 사실 우연이라는 거를 안 믿고 살아요. 그냥 어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참 감사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좀 막 아프고 한데 제가 어떻게 걸어왔나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물론 뭐 대학교를 조금 다니다 뭐 중퇴하긴 했지만 대학교도 엄청 늦게 들어갔고 저는 거의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었어요, 여러분. 음.
대학교도 굉장히 늦게 들어갔고,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지만, 1학년도 못 다니고 아마 중퇴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이고, 제가 연기를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가수하려고 노래만 평생 하고 살았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가수한다, 노래한다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 1순위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막 노래한다고 하면은 막 진짜 날라리라고 하고 막 되게 그런 게 많았었는데, 아무튼 되게 실패하는 인생의 연속이었죠, 정말. 정말 그랬었고. 그래서 참 제 안에 열등감도 많고, 항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참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아파서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인생이 정말 변했어요. 갑자기 너무 간증이 되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종교 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성격도 많이 변하고, 사실 제가 혈기가 되게 많았어요. 혈기라고 하면 혈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혈기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쉽게 분노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참 이게 이 갑상선이 저한테 왜 걸렸는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네, 왜 걸렸는지도 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사실 갑상선이 이게 노래하는데, 그리고 배우 생활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피로감을 엄청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갑상선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좋은 저의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 않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피부 좋고 이렇게 뽀얀 때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랬습니다. 막 저한테 막 부잣집 아들 같다, 막 막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 피부가, 피부가 여기 약간 지금 콤플렉스 되게 생겼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막 하기 시작한 게 거의 30살이에요, 진짜. 그럼 거의 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그냥 다 쳐들어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부터는 저는 계속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붙었던 게 공군군악대, 군악대. 군악대, 진짜 군악대를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군악대를 붙었고, 그거 말고는 제 인생에 뭔가 합격이라든지 뭔가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없었어서 사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게 되게 우울해지고, 굉장히 이게 저한테 저를 자꾸 옥죄어오고 저를 막 이게 망가뜨리려고 했으면은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성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도 전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냥 진짜 기도하면서 왔어요. 기도하면서 왔고, 사실 특히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제가 막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순수한 마음이 잃었다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또 많은 거를 갖기 시작하고
또 갖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의 정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욕심.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저는 진짜 예술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뮤지컬을 사랑하고, 노래도 사랑하고, 연기도 사랑하고, 다 정말 이 무대도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계속 막 얘기하거든요. 배우라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 예, 무대 계속 쓰려면 배워야 된다. 자기한테 만족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그 배우는 이제 독을 마시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계속 배워야 된다 말할 정도로, 저도 진짜 열심히 할 거고, 하고 있지만,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이 오면은, 그가 제 욕심으로 해서 뭔가 부정적인 거나, 막 이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할 거고, 그런 순간이 오면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되게 열심히, 예, 좀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떠날 때 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닌가요? 모르겠다, 나도. 아직 안 걸어본 길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인 건 진짜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이게 정말, 지금 뻥이 아니고 정말 가식을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저는 제가, 지금 사실 봐봐요, 여러분. 고졸에, 뭐, 사실 저 진짜 뮤지컬 할 때 인맥도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주아라는 분이 이제 뮤지컬을 하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고, 그 주아 선생님이 권유해 주셨을 때 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인맥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고 하면 그건데, 다른 데서 막 찾잖아요, 이유를 계속, 핑계거리를. 근데 그 당시에 계속 그 주아 선생님이 저보고 뮤지컬 했을 때 당연히 3번이나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곳을 꽂아주거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저의 재능을 봐주신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정말, 예, 여러분. 이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분이 계속 저를 어딘가 꽂아서 갔다. 그러면 그분 없었으면 앞으로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그거를 헤쳐나갈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그게 진짜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아무튼 저는 결국 정말 인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고. 물론 어릴 때는 제가, 제 노래 첫 선생님이 김현우 선생님이었는데, 가수 김현우.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지만 되게 유명하셨었죠. 김현우 선생님이 노래 들어보고, 너는 무조건 노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노래 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짱이다, 내가. 막, 스티비 원더라고 정말 세계적인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래 들으면서, 나도 스티비 원더도 될 수 있겠는데, 막 생각할 정도로 정말 교만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뭣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교만한, 그 정도의 제가 였는데, 사실 이제, 그 김현우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연우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대형 기획사에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제일 유명한 회사였죠. 합격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고3 때였어요. 그래서 고3 때니까 고3 때니까 이제 제가 원래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 경호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고3 때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바람이 들었다 생각이 드시니까 친구 따라 오디션 보러 갔는데 붙었으니까 바람 들었다 해서 부모님이 이제 너무 어려운 길이고 우리 집안에는 음악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말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김현우 선생님한테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그 김현우 선생님한테 미리 말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진짜 앞으로 고3이고 지금 공부해야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노래 시키면 안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내가 가서 오시면 봤어요. 봤는데 김현우 선생님이 갑자기 네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고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노래를 꼭 해야 되는 애 같다. 노래를 꼭 해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시작했고 그 당시에 막 굉장히 좋은 학교들 오디션 보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아쉽게 정말 예비번호 정말 상위권에서 떨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짜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했고 그 당시에 같이 밴드 하던 친구들도 제가 너무 잘 될 거라고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밴드 공연하면은 막 그 당시에 다른 막 유명한 기획사에서도 막 이게 명함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스토리가 너무 길어진다. 이거 아시는 스토리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게임 페인 되고 이제 막 그때부터 실패를 겪기 시작했죠. 20살 때부터 이제 막 실패를 겪기 시작해서 게임 페인으로 2년 지내고 막 이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제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도 없었고 그나마 뭐 김현우 선생님이 사실 그 당시에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었고 사실 막 MBC 작가님들도 막 소개해주고 할 정도로 되게 저를 도와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셨었어요. 진짜로 저한테 되게 고마운 분이죠, 진짜. 근데 제가 다 발로 찾다는 아닌데 하여튼 내 기회를 못 잡았고 하여튼 잘 못했죠. 아무튼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목이 이제 건강하고 이러니까 군악대 시험을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게임 팬 시절을 접고 했는데 붙은 거예요, 어떻게. 사실 2년에 한 명 뽑거든요. 2년에 한 명.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게임 자체가 너무 유행하던 게임이어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선임들이 정말 PC방 데리고 가서 시켰죠, 저를. 왜냐면 제가 랭커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했었죠. 그런데 군악대 가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군악대에서 제가 갑상선이 걸린 거예요. 이유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걸려서 이 갑상선 때문에 이제 이 성대 주변의 근육과 이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이제 제가 성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허스키한 소리도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한 거고 목소리 자체가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음악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막 옛날 그 폼앤 바이브 그런 그룹도 준비하고 하여튼 폼앤 바이브를 준비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걸 키우는 막 그런 거 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 많이 했죠. 다시 나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그냥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제 학교라도 가야겠다. 부모님 보컬 트레이너라도 해야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해서 학교를 갔던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화 선생님을 만난 거고. 예. 이 삶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저는 지금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물론 성대가 수술도 잘 됐고 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갑상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 건강이 좋지 않고 그렇다 해서 제가 엄청나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막 너무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격적으로 모난 게 훨씬 많았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온 게 진짜 제 힘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진짜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진짜 제가 조금이라도 제 힘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너가 한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왜냐면 제가 사실 아킬레스 공연하고 매번 저 공연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는지 그래서 제가 공연을 잘 못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너무 치열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속상하죠, 사실. 왜냐면, 사실 저 이제 보컬 선생님도 있는데, 그 선생님도, 갑상선만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됐을 텐데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의 이게 또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또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인정하는 거, 내 자신을 또 인정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 좀 고생스러워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때 자영 몰랐을 때, 정말 지우고 싶은 커튼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울었는지,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네, 아무튼, 네. 네, 그랬습니다. 정말 놀림거리였죠. 들어와서 정말 동진이 형이랑 이유랑 엄청 놀렸어요. 엄청 놀리고. 다들, 무슨, 왜 이렇게 우냐고. 할 정도로 울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지 좀 얘기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했네요. 저 사실 이렇게 오래 얘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얼마 없어서 인사만 드리고 이거 화장한 거 아까워서 인사드리고 갈게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엄청 피곤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그 뒤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발전된 나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 지금 교회에서 교회를 지금 못 나간 지도 너무 오래됐지만,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도 제가 편지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은 뮤지컬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응원합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노력이 바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가 꿈이긴 하지만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를 할 만큼의 역량이 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어떤 인물도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네. 근데 아무쪼록 안 믿는 분도 계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서. 네. 그냥 어떤 양지원 스스로의 삶의 교훈이었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을 얘기하게 돼서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제 자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말들을 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성대수술하고 나서, 말 너무 길어진다. 말 안 할까 봐. 안 할게요, 여러분. 네. 자, 아무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한 가지만 하라고. 자, 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가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래가.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코 축농증이나 이런 비염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 해서 정밀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가래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 검사도 했는데 폐도 깨끗하대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해서 이제 사실 이거 이유를 못 찾고서 계속 지금 가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항상 불편해하고 있어요. 가래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한가 봐요. 갑상선이 정말 너무 저의 삶을 정말 바꿔놨죠. 아무튼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찾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죠. 그러니까 웹드라마 찍은 감독이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 동생이 가래 때문에 잠을 아예 못 잤었대요. 근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맨날 약만 주고 하니까 약만 먹다가 끝났는데, 은행 있잖아요. 은행. 이 동그란 은행. 이 은행 색깔. 네, 은행이 가래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은행
은행주, 그러니까 은행을 10년, 은행을 10년 이상 담근 술이 목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은 지 지금 엄청 오래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은 지 오래됐죠. 정말 끊었죠. 끊어서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은행 술을 먹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은행 식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식초를 은행주. 근데 은행 식초를 해서 먹었어요. 사서 먹었어요. 은행 식초가 진짜 한 이만큼? 한 일주일밖에 못 먹는데 그게 2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싸요. 근데 은행 식초를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차도가 없더라고요. 또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동생이 은행주를 선물해줬어요. 25만 원짜리를. 네. 그래서 그게 소주 반컵씩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없죠. 그 은행 그 똥냄새 팍 나요. 나는데 한번 먹어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술을 지금 끊은 지가 정말 제가 거의 25살부터 끊었으니까 지금 10년 거의 11년 차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근데 한번 건강을 위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주일과 열흘쯤 뒤에 한번 후기를 들려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게 그 10년 동안 담근 술이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 거의 없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분이랑 이거 상의를 한번 말씀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의학의 아니야, 그지? 양약이라 해야 되나? 뭐랄까요? 양약?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다니는 병원 의사분들은 한의원 그걸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가래하고 굉장히 오래 먹는데 안 없어지니까 저도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런 상담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은행주가 좋다고 하는데 좀 먹어본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먹어보려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먹어보고. 네. 근데 진짜 비싸요, 여러분. 저 진짜 진짜 이만큼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둘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아무튼 저를 낫게 해주면은 좋은 거니까. 네. 간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구나.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또 간에 안 좋은지. 근데 제가 갑상선 검사를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피 검사할 때 간 검사를 항상 해요. 근데 저는 간이 뭐 정말 깨끗합니다. 신기하게. 신기한 건 아니지. 왜냐면 근데 술을 안 마시니까 간이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예. 간이 정말 깨끗해요. 그 한의원 만약에 가서 제가 뭐 사실 은행 시초 살 때도 인터넷으로 제가 뭐 쿠팡에서 하지 않았구나. 저기 뭐야 사이트 들어가 샀는데 그거를 굳이 뭐 한의원 가져가서 또 막 말하기도 웃기고. 예. 한약방을 같이 보는 병원이 있구나. 몰랐네요. 음. 예, 예전에는 여러분들 진짜 말 너무 길어진다. 나 진짜 자야 되는데. 지금 몇 시에요? 1시. 나 자야 되는데.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만 해도 요즘은 절대 못 그러죠. 못 그러는데 예전만 해도 뭐 연출님이 술을 준다. 술을 마셔야 돼요. 막 선배가 술을 준다. 술을 마셔야 되고 막 어떤 그런 그 권위주의와 어떤
저는 권위가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권위적인 거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거 안 좋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어떤 공연을 말할 수 없지만 이것도 옛날에 했었어. 근데 그 사건 그 옛날에 말했던 그 사건 빼고도 그 전에도 하여튼 항상 뭐 회식을 한다 하면은 술을 꼭 진짜 그 술 갖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대신 여러분 제가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지금은 제가 그렇게 그 당시처럼 살진 못하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뭔가 이 신앙과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대신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막내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제가 1시간 일찍 와서 청소를 했고 끝나고 나서 제가 뒷정리 다 하고 가고 뭐 술 마셨을 때 일부러 그 술자리 끝까지 있었어요. 그 술자리 끝까지 있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술자리 끝까지 있었고 그 술 취하신 분들 혹은 여성분들을 제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을 항상 데려다 줬죠. 그래서 한 대리 운전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지금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게 어쨌든 삶이 바탕이 돼야 돼요. 삶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말은 사실 누구나 이렇게 뭐 믿음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바탕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네, 바탕이 돼야지.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안 어울리고 같이 술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좀 그래 하지만 오히려 정작 본인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고 비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저한테 해요. 저한테 상담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술 마시는 자리들을 좀 웬만하면 이제 볼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바꿨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볼링 치면서 맥주 한잔 하고 하시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시간이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회식 자리를 잘 못 가요. 제가 왜냐면 이게 스케줄도 바쁘고 하니까 못 가고 사실 예전에는 동생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인간이고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저의 좋은 모습만 얘기해서 그렇지 또 저를 안 좋게 보고 또 저의 부족한 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고 네. 그래서 그 루드윅 할 때도 사실 볼링, 당구 막 이런 거 치러 엄청 다녔어요. 엄청. 네. 회식 끝나고 가고 밥 일부러 계속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었죠. 술 먹자 하면 제가 볼링부터 치러 가자 하면서 했죠. 예, 하고 뭐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이제 또 몸 부딪히면서 뭔가 할 때 또 이게 다 그런 게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졸리고 어차피 핸드폰 지금 배터리도 다 끝나가요. 여러분 잘게요. 사랑해요. 아킬레스 할 때도 당구장 많이 갔다. 아킬레스 할 때 저기 뭐야
연습실 바로 밑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갖고 예. 저는 사실 당구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네, 당구장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해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자요. 잘게요.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오늘 거는 저장